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삼성전자발 기술력 격차,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안 과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각 언론사들이 다룬 그런 주제가 반도체 업계에서 주 52시간 제도 좀 풀어달라. 대만이나 미국이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52시간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대단히 유연하지 못한 그런 종류의 노동법을 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국회에 직접 이렇게 진정하는 그런 차원까지 발전을 했네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정부가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때 반도체는 물론이고 IT처럼 여러분들 이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주 들렀던 곳이 양재동에 있는 그 삼성전자의 연구와 관련된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캠퍼스가 이제 한참 건립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던 단계인데 그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걸 보면서 저게 연구실이 다 불이 꺼질 것이다. 저녁 되면은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사가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20일이나 25일 날 봉급날에 이런 또 보수가 또박또박 들어오는 그런 생을 20년, 30년 산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겠지만 자기 손발 머리를 가지고 매달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인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전쟁을 보거든요. 패배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전쟁은 가족과 여러분들 동족들이 몰살을 하지만 지금은 굶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겨울이 있는 나라고 LNG도 사야 되고 석유도 사야 되고 다 뭘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OECD 평균을 좋아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존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나라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밟아야 외화를 가득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외화를 가지고 연료와 생필수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런 거 다 망각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식솔들하고 이런들 그냥 배 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 52시간 제도를 기술 분야에 적용해 가지고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을 권하는 사람은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을 좀 적게 하다가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배가 고프면 쉬운 일이지만 배가 좀 불러진 상태에서 일을 적게 하다가 많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인기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 52시간 제도를 가지고 반도체는 물론이고 2차 전지나 이런 산업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 학위를 받던 그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일주일에 일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일의 강도나 일의 열정이나 일의 시간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영어 표현을 쓰게 되면은 올인입니다. 올인. 전부를 걸고 이런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저는 인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좀 어렵게 살겠다. 그런 각오가 돼 있다. 워라밸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일을 적게 해도 되는 거죠. 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한 회사나 국가나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른바 연구개발, 리서치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집중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될 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단속적으로, 그러니까 좀 하다가 쉬고 좀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하다가 쉬고 그 다음 새로 시작할 때는 그 앞에 것을 다시 여러분들 가동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빡세게 일을 해본 그런 기억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저 고시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고시할 때. 그러나 정해진 답과 질문지가 없는 그런 소위 그 험악한 경쟁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런 경쟁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몰입된 시간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과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은 그냥 주 52시간 제도에 막혀가지고 저녁에 이런 몇 시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해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해법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에 큰 요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근로기준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계시는 현장 사람들은 초과 근무해봐야 돈도 안 주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삼성전자의 이런 경영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는 문제를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고 연구개발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올인,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영혼을 전부 다 본인이 접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은 기술적인 도약이라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의 기술력 격차가 문정부에서 통과하시는 주 52시간이 간접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행사했고 그것이 지금 한국의 첨단 산업들의 엄청난 여러분들 영향을 행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입니다. 이번처럼 삼성전자의 기술력 격차가 세상에 노출되기 이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읽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란 직종을 선택해서 해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좀 하고 쉬고 좀 하고 쉬고 절대 해답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G전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국가의 이름들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냥 그 제도의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 52시간제도 계속 이런 첨단 산업에서도 그냥 고집 부리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에 다 뒤처질 겁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봉급을 받았으니까 사는 게 얼마만큼 터프하고 이런 어려운지를 가슴 절절히 여러분들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시겠습니까? 아니 25일 날 봉급 나오는데 일 더하나 일 더하지 않으나 또박또박 나오는데 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삼성은 뭡니까?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고를 한국 사람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업자들 또 죽는 소리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 인기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삼성 문제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해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해온 세월들이 길기 때문에 이번 대충 그냥 뭉개고 넘어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진짜 그 다음은 죽는 겁니다. 감사합니다.